이슈토크입니다. 연말 예산 정국이 시작되면서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내년도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부산시 주요 현안은 무엇이고 또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역의 살림살이 그리고 또 미래 청사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국비 확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주에 20날이죠. 오거돈 시장이 국회에서 이제 예산기술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열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예산과 관련된 이제 주요 인사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2차관이라든가 예산실장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출신의 여야 의원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부산의 어떤 현안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건데요. 현재 아세안 특별회의 정상회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이제 후속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5월달에 국제 박람회 기구 신청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용역비 예산 확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30 부산 월드컵 엑스포 준비 사업, 해양 수도 부산의 어떤 위상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총 한 11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1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이제 3천억 원 되는데 3천여 원에 대한 이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야정 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기구를 통해서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사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관련된다 하면서 네. 이제 오거돈 시장에 특히 이제 그런 걸 역점돼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부응해서요.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목적 해상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그 경제 성장 동력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네. 동북아 해양 중심 도시로서 필요한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총 약 3천여 원이 또 이제 확보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확보 좀 요청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지금 굵직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좀 실패해서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던데 지난해에는 좀 국비 확보 성과가 돋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힘든가 봐요. 지난해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가지고 민선 7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는 사실 쉬웠죠. 민선 정권 교체 효과를 그냥 톡톡히 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018년도 예산이 5조 7천억에서 2019년도 예산을 거의 6조 2,60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조 5,500억 정도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실제 이제 그러면 능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은 올해 예산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예결소 심의의 예비 심사에서 지금 이제 굵직한 사업들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힘든데 지금 이제 계속 사업만 지금 확보하는 상황이고 더욱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년도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은 야권에서는 어쩌든지 예산을 축소하려고 하고 여권에서는 어쩌든 예산을 좀 확보해서 국민적인 어떤 정책 사업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네. 야권에서 아마 이번에 14조는 무조건 감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예산 확보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야가 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부산시가 야당 국회의원 관련 국비 예산 증액 요청을 외면했다 이런 논란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본래 예산이 갖고 있는 성격이 이제 정치성이 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정부 변하면서 이제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보면은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비 이제 부산이 목표로 한 7조 원인데 이게 부산시 전체 예산 12조 5천억 원의 약 56%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여야 막론하고서 사실 보면은 부산이 총력전으로 이제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근데 현재 드러나는 거 보면은 국회 상임위 국비 심사에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제 시 예산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당성을 좀 설득하는 타당성이 있다는 어떤 확보에서 이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그 약간 차별성, 야당 의원 출신의 어떤 예산에 있어서는 약간 미온적으로 되어 있는 측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국토부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요구한 예산이 약 670억 대거든요. 네. 근데 그 관련된 지역구가 쭉 김도읍 의원이나 의원이 있는 지역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상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엄궁대교 건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관련되는데 실제로 이제 확보된 것만 475억이니까 반영되지 못한 게 이제 195억 대입니다. 200억 원이 이제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 부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야 막론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요청할 필요가 있는데 야당 지역구 사업은 상당히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이제 앞두고서요. 네. 또 보면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데 네. 그런 것이 실제로 전재수 의원인가요? 강서갑 그 지역 같은 경우에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정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 신청이 이제 25억입니다. 네. 근데 이건 전액 다 반영을 하고요. 또 추가로 좀 이렇게 부탁한다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을 보여주니까 상대적으로 좀 야당 의원들 지역구 사업과 좀 약간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역마다 이제 플랜카드가 막 붙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 플랜카드가 훨씬 많았죠. 뭐 사실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어떤 부산시가 부산 지역을 위해서는 그냥 여야 가리지 말고 총력전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뭐 예전에도 보여준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깨닫지 못하는 고질적인 그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부산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일단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는 사실 부산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네. 사업인데 매년 나오는 문제였어요. 매년 나오는 문제로 이번에 오거든 부산시 민선 7기에서는 반드시 이루겠다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부선 철로 지하입니다. 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도심 큰 부산의 대도시 가운데로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가 거의 낙후화되고 노화돼 버립니다. 예.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하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그거 하나하고 사상 해운대 간 이제 고속도로 대심도를 만들겠다. 이 문제는 이제 동서고 고속도로가 미관상 문제가 있고 저 낙후돼 있으니까 철거와 더불어서 대심도를 만들어서 교통 흐름을 해운대에서 20분 만에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20분 만에 통과시키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부산 신항하고 김해 간 지금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년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히는 혼잡 구간이죠. 여기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네. 다 거부당했습니다. 세 가지 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년도에서 용역비는 받았습니다. 네. 부산 지하철 지하 그 용역비는 받았는데 사업이 실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직 힘든 상황으로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김해신 공항 검증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를 이제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라고 이제 서두르는 의견도 있는데요. 언제쯤 좀 공항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거 검증을 해달라고 보낸 거는 한참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안 되고 있냐면은 검증위원회 구성입니다. 그 인적 구성하고 네. 그다음 검증 대상, 검증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이견이 지금 많아요. 거기에서 그 인적 구성과 대상과 그 범위를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책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구성이 일단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계속 절차대로 올해까지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좀 그 소식 등에 의하면은 4.15 총선에도 나와 달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총선에서 출마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금정위원회 소부를 구성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오든 부산시장부터 해서 여야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TF 공동 전담팀을 만들겠다라고는 해서 그걸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사업들이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 뭐라고 할까 변수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아세안 이제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뭐 국제적으로 큰 행사인 만큼 이 이후에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후속 사업들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아세안 이제 특별 정상 회의를 이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이제 부산시의 어떤 전략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양한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ICT 분야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인 교류를 이뤄 나가기 위한 플랫폼을 이제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뭐 한국 영화가 이제 컨텐츠가 상당히 잘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VR 이런 제작이 가능한 그런 스튜디오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5G 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서 이제 사물 인터넷 요거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요. VR이나 AR 이런 어떤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로서 요 ICT 융합 빌리지가 상당히 이제 유효한 사업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융합 유학생들 융복합 거점 센터 이거를 이제 하나 구축하는 것이 이제 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 유능한 학생들을 좀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네. 또 정주 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문화 융합 거점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산이 영화가 유명했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요. 한 아세안 영화기구 아르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특별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융합 ODA라 해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 양곤의 어떤 수산물 유통 그러니까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든가요. 베트남 호치민 그 스마트 배수블록 시스템 구축. 뭐 부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강점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차원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어떤 거기서 부산이 앞으로 거기서 성장하기 위한 어떤 동력을 이제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참모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ICT 융합 빌리지라든가 거점 센터 구축하는데 각각 뭐 250억, 307억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네. 예산이 없으면 사실 뭐 이거 뭐 이제 있을만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또 역점을 좀 두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2017년도에 부산시 이제 아세안 문화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예산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이제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반영에도 좀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월드 엑스포 유치를 하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염두에 꼭 둬야 될 게 네. 일단은 절차상 차질 없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021년에 이제 유치를 신청하고 네. 2022년 국제박람회 교구 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에 이제 표결을 하게 되죠. 어떻게 예. 하겠다라는 표결을 하게 되는데 이 절차상의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사회 행정적 제도나 어떤 법정 기구 이런 것에 대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될 거고, 둘째는 엑스포 부지 확보입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북항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55 보급창 반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포함해서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셋째는 이제 170여 개 회원국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에서 반드시 유치해야 될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네. 그 당위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국제기구 박람회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선정 과정도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거 세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부터 부산 안에서 정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은요, 뭐 경제성, 효과성, 이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부에서 네. 기준으로 삼고 국회 예산 결산 특별회에서 있어서도 이제 그런 기준을 이제 삼아야 되는 것이 이제 언론입니다. 교과서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 삭감 기준이랄 게 이제 전년도 예산을 좀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이 대통령 공약상 즉 관심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고려사항으로 놓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가 좀 약간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약간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지켜온 관행 예산 특별위원회 뭐 소위 조정위원회에서 좀 하면 되느냐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좀 작용했던 것 같은데 사실 부산이 지금까지 예전에도 그랬으면 쪽지 예산이라는 거를 좀 많이 좀 썼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예산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네.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거를 이제 지적하지 않습니까? 쪽지 예산 해가지고. 근데 그게 예산의 기준 같은 거 전부 다 반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삭감 기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적인 기준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정치성에 좀 고려된 그런 기준들이 좀 많이 좀 작용하게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내년 4월에 총선이 열리기 때문에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 국비 확보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전 공무원들이요, 뭐 이제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네. 정부 예산이 513조기 있던 전체 거기서 누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게 파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일단 뭐 일시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논리를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지역 의원을 통해서 뭐 어떤 끝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효과가 국가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경제적이고 어떤 행정 정책적 측면에서 네. 그 합리성, 어떤 타당성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이 정치적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 네.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야 지역구 모두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야권 지역은 지금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야권 국회의원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권 국회의원들은 그런 쪽에 하지 말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여야 지역구를 모두를 좀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부산시에 강조하는 게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단순한 금액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그걸 강조해 나가야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네. 누구 자치구면 7조 원 주나 이렇게 된다는 논리가 돼버리면은 지원받기가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역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사업급이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국가적으로 다 혜택이 가고 국가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을 받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부산 개조 프로젝트 이러면은 그 명칭에서 이미 지역적인 문제에 한정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 입장에서 다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예비 심사 단계에서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2030 부산 월드엑스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부산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야에서 잘 조정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